그래서 이 탄핵 심판 결정 그 이후에 열리는, 그리고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열리는 촛불 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시간, 선거법을 꼼꼼히 감시해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 되죠? 은수미 의원. 왜냐하면 헌재가 탄핵이 인용하면 네. 조기 대선이에요. 60일 이내 선거. 예. 60일 이내 선거,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선거법 103조, 특히 이 집회 같은 경우 103조에 의하면 예. 어떠한 단체들,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서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회를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반상회든 뭐든 이런 모든 집회를 하지 못하는데 예.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가 쟁점이 되겠죠. 예. 근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탄핵 집회를 해. 탄핵 인용이 됐다고 막 기뻐해. 네. 그럼 이것을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그것이 야당에게 유리한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석되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선거용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되게 짧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선거일 언제 전부터 이걸 180일 180일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딱 탄핵 인용되자마자 네. 그날 저녁에 시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행동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그날 저녁에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 모이지 말아야 해도 몇십만이 모이실 거거든요. 인용된다면 모여가지고 그동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하고 시민들을 못 오간 김문수는 물러가라 자유당 해체하라 막 이렇게 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채증이 되면 고소고발 수 있어요. 선거일 180일 전이잖아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집회를 통한 선거 영향 끼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해오던 목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촛불 집회나 또 우리 그 친박단체 집회 가보면 그 자기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인데 그게 선거 기간에 딱 편입되는 순간 바로 1시간 전에 괜찮았는데 탄핵 인용되는 바로 그 순간 일부로부터는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선관위가 바로 적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큰일이네요. 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양쪽은 일단 그날은 다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모이게 되어 있죠. 만약 촛불 집회 측에서는 인용되면 축하하러 모이고 만약 기각되면 규탄하러 모일 거고 그 반대는 또 반대의 경우가 될 거고. 근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다.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예요? 예, 선거운동으로 집회를 통한 낙선이나 당선운동을 못하게 되어 그래서 있으니까.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낙선이나 당선에서 향후에도 안 된다고? 향후에도 안 돼. 보통 상가집에서도 하잖아요. 선거 기간에도. 그러니까 또 친구들끼리 술판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창회 향후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어서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집회는 괜찮아요. 근데 낙선이나 당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애매하고 독소조항이냐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던 대로 촉구했던 단체들이 선거 기간에 편입되면서 갑자기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배옥병 대표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친환경 무상급식 앞장섰던 유명한 분 있잖아요. 배옥병 선생님. 그리고 4대강 반대 계속 했었잖아요. 미정권 때 환경단체들이.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선거 기간이 되니까 그게 MB정권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라고 갑자기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그전까지 4대강 반대 전시하던 게 합법이었거든요. 딱 근데 180일 되니까 갑자기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이 너무 과도하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한다라는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입장 표명 내지 정치적 발언 등은 그게 사회경제적 정책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선거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에 의하면 선거 치러지기 6개월 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대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다만 온라인에서의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졌어요. 네. 다만 유언비어 살포라 이런 건 안 되죠. 그건 원래 안 되는 원래 거고. 해서도 안 되는 네.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면 유인물을 돌린다든지 손쉽게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 모임이 뭐 피켓, 손피켓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들고 있는다든지. 예. 심지어 1인 시도 안 돼요. 1인 시위도? 예, 이번 지난 총선 때 그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년단체들 있잖아요. 예, 예. 청년유니온, 민달팽유니온, 뭐 청년참여연대 등이 예.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피켓을. 예. 그 일종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들 측근을 이렇게 불법 부당하게 채용했다라는 게 알려져 가지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정당하고 사진만 딱 걸어놨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뭐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사진을 걸어놓고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특정 정치인의 사진은 네. 못 걸고. 네. 근데 그걸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다행인데 국민참여재판까지 가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건 너무 과도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에는 재판까지 간다. 재판까지 갖고 기소되고 야. 엄청 고생을 했죠. 그 청년유니온 위원장님이 막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 1인 시위는 사실 집회가 금지돼 있는 지역, 외교 공간 앞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가능하도록 허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러고도 안 된다. 예.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돼요. 또는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놀이당이라고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비꼬아서, 예. 비꼬도 문제가 돼요.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서좀 이렇게 시민들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낙선 운동 예. 이런 거는 시민단체가 쭉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도 했었죠. 그거 지금 2000년도부터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됐었죠. 물론 2000년도에는 낙선운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벌금 50만 원이 나온 바 있습니다만 예.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단체들도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표한다 이런 분 가능해졌거든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예.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집회나 여전히 이제 유인물 배포, 현수막, 피켓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은 해도 되는데 기자회견 해도 돼요. 유인물에 그 사람 이름을 써서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자회견인데 경찰이나 선관위가 자기들 보기 기자가 조그맣다. 아니 기자회견 하면 기자 조그만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집회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103제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었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자 세 분하고 분명히 기자회견하고 선관위에서도 문제없다고 끝났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쯤에 예. 보니까 기자가 별로 안 왔네. 집회네 당신들. 그렇고 이렇게 처벌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처벌된 건 없죠? 그게 작년 총선 내시 지금 그걸로 지금 걸려 있는 그걸로 거예요. 걸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낙선 대상 후보 중에서 집중 낙선 후보 10명을 국민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갖고 일종의 의견 수렴 절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여론조사로 간주해가지고 미신고 여론조사를 해서 기소가 됐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설문조사가 다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투표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은 어떤 정책에 투표할 거냐 이런 걸 학생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갑자기 선거법상 미신고 여론조사를 해서 못하게 하고 과태료 물리는 사례들이 있고요. 예. 총선 내에서 그래서 기소됐고 그때 총선 내시 그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한 거거든요. 뭐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안 된다 이런 그것을 다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22명이 재판을 받고 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내부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군요. 기자회견은 가능하다며요. 온라인상에 그걸 공표하는 거 가능하다며요. 예. 총선 넷은 이 사람은 이번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온라인상에 뭘 쓰는 건 괜찮다면서요.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로 인쇄하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10만 개의 글을 올려도 괜찮은 게 오프라인에서 1인 시 한 번 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도 안 맞습니다. 이게 앞뒤가 예, 앞뒤도 안 맞아요. 앞뒤가 맞아야죠. 그래서 선관위도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안 고쳐요? 국회에서 아무래도 이런 시민단체들이나 공익단체들이 하다 보면 좀 보수적이나 극우적인 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반대, 전통적으로 예. 여당 세력이 이번에 반대래요. 18세 선거권도 반대했잖아요. 선거법에서 쟁점인. 그분들이 그것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아니, 앞뒤가 맞게 하려면 온라인도 금지시키든지. 형평으로 치면 그렇죠.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몇 가지 룰을 두고 그래 피켓팅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반론을 들거든요. 막 돈 많은 후보가 자기 지지자를 동원해서 무제한적으로 유인물 살포하면 어떻게 하냐. 예. 그건 선거 자금에서 벌써 유형으로 걸리고요. 걸릴 수 있죠. 그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으면 허위사실 6%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안전장치는 다 있고 지역구 선거 우리 은수면님 해본 당일장 감시자가 수만 명 있지 않나요? 뭐 한마디의 말만 잘못하나 문자는 잘못 보내도 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계속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과태료 예. 난리가 나서 그렇게 유임을 과다 살포하면 맞아요. 걸려요. 어떤 식으로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시민의 권리에 관한 시민의 정치에 관한 예. 법적 제한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네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옛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워낙 부정, 혼탁 그런 선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점점 강화의 방향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왜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이런 분류 있잖아요. 네. 뭐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선거법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린 정반대죠. 뭐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하지마 선거법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거 기간에 오히려 겁을 먹어요. 온라인상에서 글을 잘 쓰던 분들도 갑자기 이축이 돼요. 온라인상에서 그래도 온라인상은 낙선이나 당선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처벌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약간의 비판인데 허위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논란 있는 사실을 올렸다. 이런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태주장 논란. 예. 뭐 이거 올린 분도 선관위로부터 소환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자, 사실이 좀 애매한 거에 대한 풍자 정도는 또 이렇게 너그럽게 공인에 대한 선거잖아요. 그것도 대선인데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막 소환해서 조사해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의 정신이 돈은 묻고 말은 푼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야 당시에. 되는데. 근데 지금 돈도 별로 못 묶었고 말은 완전히 묶어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들은 이미 많이 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아마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선거 전에 그 법 개정은 어렵겠죠. 아,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이제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조기 대선에 지금 선거권이 없어지는 분들이 재외 동포들이에요. 예. 재외 동포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이런 예. 걸석 선거나 어쨌든 이런 보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만 삭제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하여튼 힘들지 않을까. 제일 억울한 그러나- 분들이 18세 선거권 희망 가지고 있는 대학교 1학년들이 상당히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법규안에 안 아마도 되고 있죠. 쉽지 않을 나머지 거예요. 야사당은 다 찬성했는데 이제 또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는데 사실 참정권을 두려워한다는 건 너무 좀 치졸하잖아요. 일단 누구나 투표를 하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정책으로 승부를 걸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안진걸 처장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그래서 집회 안 해요? 아니 2월 달에 어쨌든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호소했는데 안 되긴 됐잖아요. 했는데 뭐 네. 3월 임시국회 열리면 또 부탁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했던 정책 활동이나 그러니까 탄핵 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집회할 예, 거예요. 어떡할 집회할 거예요? 겁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선거나 선거법을 선관위에서 네, 네. 예로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선거에 명백히 갑자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없던 구호를 들고 오고 없던 집회를 잡으면 모를까. 새로운 집회를 조직한 게 아니고 예, 그런 하던 거. 거다. 그리고 이미 예고가 오래전부터 됐어요. 탄핵이 가결되는 날 다 광화문 모여든다. 예.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최소한 국민승리 범국민 한마당 같은 거 연다. 이게 이미 몇 달 정도 고지되는 집회인데. 그 토요일까지만 예고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에도 일부는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법 선관위 무서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법정까지 가셔야 할 것 같다. 예,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박근혜 시절의 어떤 적폐라든지 예. 또는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흔히들 말하는 공범이나 부역자 그룹에 대한 처벌이 특검이 지금 종료된 바람에 안 되고 있는 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거 예. 국민 입장에서 그거 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게 황교안 총리식으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처벌하면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겠다는 거죠. 해야죠, 저희는. 그래요. 그럼 뭐 혹시 아니, 해야죠. 벌금형 받으면 네. 시민 성금에서 내셔도 되는 걸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서 무죄를 받고 지금 총선에 또 22명 재판받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청년위원 김민수 위원장님 국민참여재판 가서 무죄 받았거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신 것 같아요. 자. 개정돼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요. 선거법, 황당한 선거법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했고요. 반드시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